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함께하게 될 타투 스터디 강사 제이알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 타투의 역사 및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타투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타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타투의 역사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장르도 대다수 전통성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역사의 배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역사의 배경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장르에 관련돼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도대체 타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소목처에서 여기 문신과 타투라는 걸 이렇게 가로쳐서 여기도 적어 놨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신과 타투는 단어적으로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문신과 타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문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말하면은 타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신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이질감을 조금 표현하거나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타투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조금 패션 같은, 트렌드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문신이라고 얘기하면은 문신은 지워지지 않는 거, 그리고 타투라고 얘기하면은 타투는 지워지는 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타투라는 정보, 즉슨 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 단어의 의미마저도 아직 시대적으로 많이 조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문신의 기원과 역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신의 기원입니다. 문신의 기원, 첫 번째, 문신은 원래 비교적 굉장히 간단해서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식물 가지에 긁혀 상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람 몸에 식물 가지나 이런 거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우연히 문신이 되곤 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신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부에 털이 굉장히 적어서 자연적으로 문신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시절부터 어떻게 신체 장식 기술로 발전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석기시대라든지 굉장히 오랜 배경이 있을 건데, 그 배경 때 저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은 굉장히 털이 많고 가죽이 질기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야생에서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뭔가 보호를 하게 돼 있는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이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사람도 야생에서 생활을 했을 거고요. 그 야생에서 생활하면서 몸에 상처가 생겼을 거고, 식물 가지라든지 줄기 이런 데에서 상처가 생기면서 문신이라는 게 착색이 돼서 형성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신체 장식 기술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데 접하다 보면은 부족원의 족장,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기서도 봤을 때에도 부족원의 족장 같은 경우는 몸에 문신이 있거나 좀 타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위의 체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급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계 최초 문신을 보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처음에 발견된 문신을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제일 오래된 문신은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된 5300년 전입니다. 5300년 전 아이스맨 몸에 있는
문장 같은 문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맨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얼음에서 이렇게 얼려 있다가 녹으면서 발견된 그런 미라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스맨이다라고 이제 별명을 이제 지어준 거죠. 그래서 아이스 몸에 보면은 문장 같은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문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문장 같은 문신들이 발견이 돼서 아이스 몸에서 문신이 있었다. 그래서 실사례로 발견된 최초 문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93년에 발굴된 2500년 전 알타위 여왕이라고 해서 알타위 여왕의 미라의 팔 부분에 거의 완전한 형태의 문신이 남아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맨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알타이 여왕에서 미라에서 문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문신이 거의 완전한 형태, 동굴에 막 벽화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있듯이 팔에도 그런 완전한 형태의 문신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보셔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뭐 전반적인 걸 얘기하기보다는 시작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지, 그리고 최초 문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발견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문신의 이제 목적에서부터 볼 겁니다. 문신 타투의 목적. 자, 여기 문신 타투의 목적에서 보면은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해서 조금 종류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종류는 어떻게 보면은 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시대적 배경 같은 느낌도 들긴 할 겁니다. 왜? 과거에서부터 약간 좀 현재까지를 조금 살짝 나눠놨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 개체식별이라는 구간입니다. 자, 개체식별. 쉽게 말해서 문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소속, 이 신분과 소속을 알려주는 개체식별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식별 수단으로 문신이라는 게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치의 친위대가 전쟁 중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왼팔 아래 혈액형 타투를 적어 놓는 경우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활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전쟁 중에는 당연히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의식이 없어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왼쪽 팔 아래 혈액형 타투를 미리 해둠으로써 이 사람의 혈액형이 확인이 됐고 전쟁 중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돼 있던 사람의 팔에 수감자 번호를 문신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사람 이외의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개체식별을 하기 위해서 문신이나 낙인을 한 역사적 흔적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또는 저희 이제 아시아권에서 봤을 때는 오래전 구미에서 죄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신이 사용되었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수용소에서 뭔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문신이라는 게 아직 대한민국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문신은 과거에서부터 활용된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강제적인 경우만 아니라 자발적인 사례들도 있다.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어부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 또는 이것도 아시아권이겠죠. 전란시대 때 목이 잘리면 신원을 알 수가 없어서 전쟁에 출전하기 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문신을 하는 개체식별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어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장르로 따지면은
올드스쿨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드스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디자인 소재가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뭐 배라든지 뭐 나침판이라든지 또는 뭐 다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소재들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적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부의 그런 생활을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포획 하는 것과 다르게 사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시체의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에 문신을 해서 내가 좀 신원을 찾아갈 수 있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신이 사용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사형제도라고 해서 뭐 사형제도가 있냐, 뭐 폐지하냐, 뭐 부활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 폐지하지 않았지만은 사용을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자, 근데 과거에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뭐 저희가 정말 사람이 죽을 일을 했어, 그게 아니어도 그렇죠, 목이 전란시대 때 잘리는 그런 형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리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목이 잘리는 경우들도 많았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우선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내 몸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서 신원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자발적 사례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개체식별을 하는 수단으로 문신이 활용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벌입니다. 형벌은 고대 중국에서 오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의 형벌 중에 하나인데, 죄인의 이마나 팔에 문신을 새겼던 그런 형벌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묵형이라고 부릅니다. 묵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묵형이라고 불렀는데, 죄인의 이마에 글자를 문신하는 형벌로서 오형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형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이런 형벌 기록이 남아있고, 한국에서도 묵형이 실행된 기록이 굉장히 많았다. 자, 제가 아까 개체식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전란시대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 또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묵형이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이마나 이런 데다 낙인이라고 해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형벌들은 지금의 시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형벌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큰일 나겠죠. 이마에 뭐 낙인을 한다라든지 큰일 날 일이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무거운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그런 형벌들이 나오는 소재들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종종 출시가 되고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문신의 역사적 배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 형벌 쪽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지만은, 저희 나라 타투 역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형벌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형벌이 생겼다가 뭐 또 조선시대 뭐 선조 때 막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형벌이 너무 조금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폐지가 됐다가도, 형벌이 폐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도둑이라든지 이런 실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그래서 다시 형벌이 부활해서 형벌 제도가 또 있던 적도 있었고요. 뭐 최근 가장 가까운 그런 배경으로 따지면은 뭐 점상 타투라고도 합니다. 점상. 그래서 점상 타투가 뭐냐, 말 그대로 손에다가 작은, 팔 쪽에다가 작은 점을 찍는 그런 타투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우정 타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들이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였던 여성들이 서로 우정 같은 결의를 다지면서 했던 타투가 약간 조금 점상 타투라고 해서,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점상 타투를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패션입니다. 패션은 이제 조금 문신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 시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60년대 말 미국을 걸쳐서 세계적으로 히피 문화라고 하는데, 히피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 문화는 뭐냐, 히피 문화가 히피족들이라고 하는데요, 히피족들이 만든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히피족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많이 정립해 갔고요. 특히 히피족들은 힌두교와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하는 범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문양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동양적인 것들을 문신을 하기 시작했던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족들이 이런 약간의 하나의 패션 같은 트렌드 같은 그런 개념으로 타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문신이 자신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즉슨 내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뭐 개성이라든지 뭐 요즘 시대도 많이 하는 형상이겠지만 하나의 패션 같이 나만의 뭔가의 그런 개성을 표현하는 문신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기 표현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기존의 문신과는 다르게.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피 문화가 활성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히피 문화 굉장히 좀 좋은 문화였겠죠. 왜? 타투라는 거를 뭔가 패션적으로 이렇게 대중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중화가 된과 동시에 또 좋지 않은 사례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 히피 문화가 문신을 대중문화로 많이 이끌긴 했지만은 이 히피족들이 마약 또는 반사회적 운동 등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의 문화가 기존 시대에 대항하는 것처럼 많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신도 사회적 반항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 개인 표현 방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신이 좋았던 사례로 잘 만들어 왔다가 또 그렇지 않은 사례로 또 다시 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던 1번에서부터 3번까지만 간단하게 봤지만은 타투가 어떻게 보면은 문신이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사례와 또는 좋지 않았던 사례들로 계속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역사적으로 계속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운동선수 또는 뭐 예술가라든지 뭐 연예인 등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문신을 표현하고 있어서 문신의 이미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현재야 지금 그렇지만은 과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용 용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용 용도는 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헤나에서부터 눈썹, 입술의 바늘을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타투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트 메이크업 타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 메이크업 타투는 수년이 지나면 색이 옅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를 보고 반영구 문신이라고 하거나 또는 반영구 타투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아트 메이크업 타투는 여성들이 즐겨하는 화장을 보다 용이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타투라는 게 여러 가지 위에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반영구 타투라든지 이게 미용 목적으로 활용이 된 시기가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많이 발전이 됐고요. 저도 옛날에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성년식이라고 합니다. 성년식. 저희 나라에서도 성년식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는 뭐 향수라든지 뭐 꽃을 선물한다라든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렇지 않고 문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프리카만 그랬냐? 아니요.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이누이안족 뭐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성년이 되면은 문신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다. 그거 또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눈물에서 보면은 입술에다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은색으로 합니다. 검은색으로 막 문신을 해주면서 뭐 예뻐지려면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문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입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 과거에는 정말, 지금이야 타투라는 게 훨씬 더 고통도 덜하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뭐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팠을 건데 문신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미용 목적을 뭐라고 하냐, 템퍼레이트 타투라고 하는데 일시적 문신이란 뜻입니다. 일시적 문신. 그래서 일시적 문신이라고 해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영화라든지 이런 소품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피부 표면에 그림을 안착시키는 방식의 미용 기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헤나랑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심하게 목욕을 하면 없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 타투는 타투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일시적 타투를 경험하고자 할 때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 물론 뭐 에어브러쉬 타투 말고 요즘에 특수 분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데 이제 뭐 소위 뭐 저희 나라에서는 뭐 건달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건달 역할들이 이렇게 이제 몸에 문신을 하고 나오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직접 그려서 바디 페인팅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려서 그 문신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죠. 템플레이트 타투랑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좀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타투 실, 그 다음에 뭐 타투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물을 사용하는 습식 방식이라든지 또는 마찰을 이용한 건식 방식, 그 다음에 접착력을 이용한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내지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행사장이라든지 또는 해변가 또는 응원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템플레이트 타투 스티커, 타투 실, 요즘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시중에도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은 타투 스티커를 부착해서 광고 효과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고 이렇게 전광판이라고 해서 운동선수들 보면 배경에 이렇게 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땡땡은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선수 몸에 부착을 해서 직접적 광고를 조금 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을 만큼 타투 스티커의 그런 역할은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성적 매력입니다. 자, 성적 매력인데, 성적 매력은 여성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또는 뭐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과거에는 어쨌든 여성이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신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성기 장식품 등 각 세계마다 각국마다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이나 또는 배우자의 친밀감이라든지 또는 소유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신이 행해진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약간 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지만은 표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있겠죠.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패션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개체식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문신의 형태들은 많이 보호가 돼 있지만은 성적 매력에 관련된 타투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냐, 뭐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어울루동이라든지 어울루동, 그 여인이 뭐 누군가의 그런 대상들을 좀 연비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런 성적 매력에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거.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더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성적 매력은 현재에 이르러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 현재는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커플 타투, 커플 타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상대의 그런 소유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문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서로의 그런 사랑의 그런 결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뭐 커플 타투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플 타투를 많이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커플 타투를 하신 분들은 대다수 또 커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성적 매력으로 좀 나타나지고요. 여섯 번째, 조직 기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조금 역사적 배경이 이런 조직 기손 쪽으로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일본의 야쿠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중국의 상업회 등 반사회적 조직단체에서 자신의 조직단체를 표명하고자 그 조직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조직단체라고도 이제 표명을 하는데, 이러한 문신의 특징은 일반적이지 않고
기존의 문신과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뭐 야쿠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조직폭력, 뭐 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야쿠자가 문신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조직을 향해 충성심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지워지지 않는 이레지미를 등에 짊어지고 각오를 다진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신의 특징은 특정 조직이라는 이론을 알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직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신 제거 비용을 공개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직 기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뭔가의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조직이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조직에 뭔가 충성하는 그런 단체가 좀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 기소는 그런 중국의 이제 뭐 삼합회라든지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저희 나라로 이렇게 천천히 넘어오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기존 시대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 시대란 그냥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문신이 있는 사람들과 문신이 없는 사람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에 나라를 갔을 때에도 일본이 굉장히 문신 강대국이라고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강대국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문신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은 문신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야쿠자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쿠자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신에 관련된 그런 인식이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투, 즉슨 문신에 관련된 그런 활동적인 범위 때문에 피해 사례들이 많다 보니 문신에 관련된 인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신에 관련된 사례들이 뭐 물론 좋지 않은 사례도 있고 또는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이제 패션과 트렌드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면서 문신에 관련된 사례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신에 관련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제거 비용을 공개적으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즉슨 뭐 조직단체에 귀속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의 이 나라의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간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했을 때 이 문신이라는 게 조직단체를 알리는 거에 그런 일원이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단체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물론 청소년들, 미성년자 문신이 좀 절대 안 되겠죠. 청소년들이 문신을 했을 때 사회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뭔가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이 문신이라는 게 문제가 돼서 공개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추후에는 나중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의료입니다. 의료는 의료적 목적과 의료적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료적 목적부터 먼저 볼 겁니다. 자, 성형외과에서 흉터나 백반,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흉터, 그 다음에 백반, 그 다음에 피부개사, 피부개사 등 피부색을 맞추기 위해서 문신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적 목적에서는 이런 흉터라든지 백반이라든지 피부개사에 관련된 부위에 타투의 염료를 활용해서 피부색을 맞춰서 문신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신적인 행위로 의료가 행해졌던 것들이 많았는데 문신이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된 나라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미신적으로 행해졌던 의료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문신도 미신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고요. 뭐 지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의료적 목적에서 보면은 이런 흉터라든지 백반이라든지 피부 개선, 즉슨 좋은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흉터는 하나의 뭐 컴플렉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백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의도치 않고 태어나자마자 이런 피부적 형태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피부적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나의 또 다른 컴플렉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타투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커버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버업에 관련돼서는 뭐 기존의 타투를 커버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흉터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또는 절개라든지 또는 뭐 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부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적으로 조금 커버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적 목적 굉장히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8번 의료적 측면입니다. 옛날에는 바늘 잉크의 재사용으로 인해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역사가 그렇게 제가 길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좀 짧기도 합니다. 저희 나라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급성장한 나라예요. 제가 뭐 좀 칭찬하고자 하면은 저희 나라는 타투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타투를 많이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급성장해서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저희 나라 뭐 특성상 뭐 그런 게 있겠죠. 6.25 전쟁도 굉장히 겪고 나서 경제 회복을 빨리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IM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IMF의 그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경제 회복을 했던 것처럼 문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발전이 돼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바늘이라든지 잉크의 그런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감염의 우려가 많이 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바늘 잉크의 재사용으로 인한 질병 감염 걱정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제품들이 타투 용품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대다수 일회용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될 확률들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타투 잉크만 봤을 때에도 잉크의 그 안에 주 성분에 보면은 산화철 등 금속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MRI 촬영 시에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투의 기술이 많이 발달함으로 있어서 잉크 성분도 많이 바뀌었죠. 잉크 성분 많이 바뀌었고요. 미국 식품의약품국의 진단에 따르면은 MRI 촬영 시 타투보다는 화상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유통되고 있는 타투 잉크는 옛날에 산화철이 대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료 기준에도 적합한 제품임을 인지하고 재사용을 방지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뭐 타투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타투의 발전과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과거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뭐 지금이야 저희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나라 자체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타투도 그렇지 못한 저희 나라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료적 목적과 의료적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이제 스포츠의 그런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타투를 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스포츠 규정을 살펴보면은 청소년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에 타투가 있는 선수는 출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타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프로 입단 전에는 타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 입단 들어가기 전에는 스포츠 쪽에서는 아직은 타투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다.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나타내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아직 부분이 있다라는 거. 왜 스포츠 선수들은 대다수 이제 TV에 이런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타투라는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배경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문신을, 타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메달을 따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타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타투는 현재 예술가, 운동선수, 그 다음에 패션 종사자 등 각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예전에 어두운 이미지, 즉슨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조직기손이라든지 뭐 좋지 않았던 그런 사례라든지 좋았다가도 좋지 않게 만든 그런 히피 문화가 있듯이 어두운 이미지에서 패션이나 액세서리 개념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패션이고 트렌드고. 그래서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타투 관련 잡지라든지 서적이 많이 출간되고 있고요. 그렇듯 이제는 타투가 뭔가 좀 희한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타투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타투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타투 제거. 타투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타투의 특성상 영구성이 제일 강하죠. 영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울 수도 없고, 지우더라도 흉터가 조금 남게 된다는 거. 물론 뭐 타투 제거를 열심히 잘 받으시는 분들도 그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타투를 받는 사람들은 공공적인 직업 및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타투 문화가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와 함께 타투 반대 문화도 같이 발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타투를 접하면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뭐 해수욕장이나 사우나, 뭐 입장 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투는 패션과 혐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보다 올바른 타투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 자, 이 현재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는 조금 타투라는 게 약간 양방성, 약간 두 가지를 보고 있겠죠. 타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패션이기도 하고, 또는 혐오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타투는 제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투에 관련된 업을 하면서 이렇게 종사에 있다 보니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도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되게 좀 자연스럽고 되게 좀 편할 때가 있고, 뭐 문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타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뭐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뭐 지방 같은 데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타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없지만은 시각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조심해 줘야 되는 거고,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투가 많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싸움을 한다라든지, 또 어디 가서 뭐 흡연을 막 그냥 길에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조금 더 조심해 달라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타투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타투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뭐 좋았던 사례와 좋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타투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직 세상은 타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타투라는 것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흘러가냐는 어떻게 보면 저희 타투 문신사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타투가 조금 더 문화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동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또는 타투적으로 다가갔을 때 교육적으로도 저희도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타투라는 걸 잘 배워서 좋은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커버업이라든지 피부적 문제라든지 또는 하나의 패션과 트렌드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타투의 형태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교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